미디어 뉴스센터 김지원입니다. 네, 경기 남부 지역 도시공사의 주요 추진 사업들에 대해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세 번째 시간인데요. 부도 위기를 극복해내고 대규모 국가산단을 유치할 정도로 드라마틱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는 용인도시공사 이야기입니다. 최찬영 사장님을 이번 주 초대석으로 모셨습니다. 특히 창사 12주년을 맞이한 새내기 직원의 포부와 위기를 극복해내고 용인도시공사에서 사내 결혼까지 성공한 고참 사원 이야기도 들어봤습니다. 인터뷰 진행의 김정순 뉴스캐스터입니다. 과거의 것을 답습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네. 만약 시간을 쫓기고 이러다 보니까 아이템들도 좀 한정되어 있고 그런 거를 좀 창의적인 사회공헌 활동 직접 계획하고 임직원분들 많이 참여해 주셔서 성황리에 끝났을 때 가장 좀 성취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입사 당시에는 저는 이제 총각이었고, 네. 그리고 운 좋게 또 여기에서 제 짝꿍을 만나서 이제 결혼을 했는데, 네. 아까 그 역부 지구에 대한 그로 인한 그런 좀 위기가 닥치면서 사실 뭐 밥 벌어먹고 살아야 되는데 좀 그런 걱정도 좀 있었죠. 당시에 이제 저희 공사 직원들이 건설사들 직접 찾아다니고, 그리고 건설사에 이제 DM 발송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위기 극복에서 많이 노력을 했고요. 그리고 용인시에서도 저희 공사 이제 살리고 그리고 지원하기 위해서 자본금 증자라던가, 그리고 직접 그 당시 이제 시장님께서 건설사들을 상대로 여기에서 사업하시면 인허가 지원하겠다, 안심하시고 여기서 사업하시라, 그렇게 또 약속도 하시고 해서 다행히 잘 위기가 극복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사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도시공사 12주년 기념 정말 진심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용인도시공사가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어떤 사업이 있을까요? 예, 사실은 이제 저희가 그 관내에서 여러 개의 사업들을 그동안 준비를 해왔는데요. 올해는 나름대로 이제 가시적인 어떤 그런 성과들을 보여드릴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먼저 이제 제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게 GTX 용인역을 이제 이 중심으로 하는 플랫폼 시티 개발 사업이 있습니다. 이제 하반기에 실시계획 인가를 받으면 연말쯤에는 착공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시민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그 개발 이익을 지역 내에 다시 어떻게 환원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지금 그 개발 이익의 지역 내 환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적으로 담은 협약에 좀 중점을 둬서 진행을 할 계획으로 있고요. 또 GTX 용인역을 중심으로 하는 이제 복합 환승센터 요 개발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걸 잠깐 소개해드리면 이 고속도로 상공에 입체형으로 이제 이 환승 체계를 만드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이제 2020년도에 이게 이제 우수 환승센터 공모에서 당선이 돼갖고 건설 국토교통부로부터 1억 5천만 원을 이제 받기도 했습니다. 현재 도로공사하고 같이 기본 조사를 했고 이제 하반기에는 이 구조 안정성을 포함한 이제 사업 계획을 용역을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게 기반이 되면은 아마 내년 하반기나 연말쯤에는 민간 사업자 공모를 통해서 사업 시행을 해나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데 좀 박차를 가하고 있고요. 예,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사업은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SK 하이닉스가 들어오게 돼 있는 사업인데, 저희가 이제 민간과 협력으로 하는 SPC에 지분을 20%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차질 없이 내년 말에 첫 번째 팹이 착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사장님은 도시개발 전문가로서 또 용인시가 이렇게 개발되었으면 하는 사업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이제 개발 사업에 대한 부분은 이미 이제 정책 사업으로 진행된 게 있어서, 사실 용인이 제일 문제가 됐던 부분은 90년대 후반에 이제 시작됐던 개발 사업들이 난개발의 대표적인 사례로 이렇게 회자가 되고 했었는데요. 이 부분이 대부분 이제 수지 기흥 쪽에 지금 집중되어 있습니다.
해당 지역에 대해서는 이제 그동안 이제 난개발의 치유를 위한 시의 노력이 굉장히 이제 오랫동안 되면서 어느 정도 됐다고 보는데, 뭐 향후에는 그 해당 생활권에 걸맞는 그런 또 이제 그 서비스 체계를 만드는데 초점을 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처인 지역은 사실은 지금 굉장히 핫한 그런 거론이 되고 있긴 합니다만은 용인시 전체 면적이 한 80%가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과거와 같은 그런 그 난개발의 오명이 생기지 않도록 그 정말 아주 내용 있는 그런 그 성장관리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이제 향후에 이 대규모 개발 사업들이 진행된 이후에 들어오게 될 그런 이제 젊은 고급 인력들에 대해서 얼마나 효과적으로 좋은 그런 도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느냐 하는 거에 좀 전략적 이 방향성을 잡아서 그렇게 좀 진행을 하면 좋겠다 하는 뭐 원론적인 그런 말씀을 좀 드릴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다음에 용인 도시공사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사업에서 네. 보상 부분에 참여하고 있잖아요. 네네. 지금 현재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예, 이제 보상은 2021년 이제 11월 달에 시작을 했는데요. 본단지에 대한 토지 보상은 뭐 그 수치상으로는 한 97%, 지작물도 한 75% 이상 현재 그 이루어져서 사실상 뭐 그 마무리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최근 정부에서 네.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네. 남사업이 선정됐잖아요. 네네. 도시공사에서는 어떤 역할들을 하게 되나요? 예, 아직은 뭐 구체적으로 그 사업 진행 계획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저희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참 대단히 큰 엄청난 그 폭발력을 가진 사업이 들어오게 됐는데요. 일단 국가산업단지에 저희가 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준비할 필요도 있고, 또 하나는 이런 대규모 국가산업단지가 들어올 경우에 이제 그 배후에 또 거기 일자리를 찾아온 분들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뭐 대규모 신도시 같은 것들이 필요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배후 도시의 또 이제 개발이나 건설에 저희 공사도 일정 부분 참여할 수 있는 방안, 여기에 좀 초점을 두고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인근 하성시에서는 네. 환경재단을 운영하고 있고 네. 용인시에서는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네네. 최근 안성시에서 예, 예. 의회에서 이 두 곳을 벤치마킹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네네. 효율적인 면을 보겠다는 것이죠. 네. 환경재단과 예, 예. 센터에 대해 비교가 가능할까요? 예. 글쎄요, 제가 뭐 이제 각 지자체의 이제 그 여건의 차이가 있어서 단순 비교하기는 좀 그럴 것 같습니다만은 어차피 이제 전문기관이 그 시설 운영과 교육 또 시민들의 체험 이런 부분을 같이 한다는 점에서는 뭐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저희 공사는 지금 현재 바로 시스템을 바꾸는 거에 이제 쉽게 동의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운영에 있어서 또 관리에 있어서 이제 시민들의 의견을 좀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또 저희가 운영하는 시설들에 대한 어떤 그 공감을 조금 더 얻어낼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좀 할 계획입니다. 예. 네, 용인도시공사가 2014년도에 네. 부도 위기를 극복하고 네. 지금에 와서는 뭐 국가산업단지 후보로 네. 선정된 것에 대해서 어떻게 네. 생각하십니까? 사실 2014년도에 이제 저희가 그 위기를 겪었던 이유가 역북지구 개발 사업이었습니다. 상당히 물론 그때 이제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겠죠. 일단 세계적인 금융불안 이후에 생긴 상황이다 보니까 그렇고 또 직원들의 아마 그 개발 경험도 조금 이제 좀 얕았었던 데 원인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은 저희가 작년에 이제 자본금도 일부 증자를 받았고 또 금년에도 또 연초에 뭐 시재정이 좀 어려운 상황에서도 또 자본금 증자를 좀 받았습니다. 아울러서 제가 취임한 이후에 이 직원들과 같이 재무 관리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중점적으로 운영을 했는데요. 그래서 제가 여기 왔을 때는 한 부채 비율이 한 200%가 좀 넘고 있었는데 작년 말 기준으로 저희가 부채 비율이 한 100% 정도 수준으로 굉장히 낮췄습니다. 또 증자도 이루어졌고, 그리고 또 저희 공사에 대한 뭐 대외적인 신인도도 높아졌기 때문에 현재 진행하고 있는 대규모 개발 사업에 있어서 일부는 이제 직접 투자,
일부는 또 민간과의 협력을 통해서 그 별도의 민간 자본을 끌어들이는 이런 사업을 하면서 뭐 지금 그런 그 재무적인 문제 때문에 사업이 안정적으로 진행되지 못할 거라는 우려는 충분히 불식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사장님은 요즘 MZ 세대들하고 소통을 어떻게 하고 있으면 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좀 봐야겠죠. 직원들하고 제가 이제 스킨십을 좀 높이기 위해서 치밀에 그 모든 현장, 뭐 MZ 세대뿐만 아니라 모든 현장을 분기 단위로 계속 제가 방문을 하면서 그 직원들의 이야기를 좀 많이 듣고 그렇게 제시된 의견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그 이 관리 이 리스트를 만들어서 이행되는지 여부를 그 확인하고 다시 또 직원들한테 피드백해주는 이런 작업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그래도 제 방에 들어오는 걸 좀 겁은 좀 안 내는 것 같습니다. 예.